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지수들이 거의 폭락을 하다시피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35,000선을 넘었었는데 장 막판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도 0.1% 하락을 하고 S&P 500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나스닥이 2.55% 하락을 해서 13,401이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테슬라가 자동차 전기차주가 테슬라가 6.44%, 니오가 7.12%, 근래에 보기 드물게 기술주의 대장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2차전지 ETF LIT만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어요. 팡플러스 주식들 보면은 대부분 3%에서 4%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등 애플부터 시작해서 2.58%, 또 아마존 3.07%, 알파벳 2.38%, 페이스북이 4.11%, 바이두도 4.13%, 보통 한 3, 4%대 다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팡플러스 중에서는 페이스북과 바이두가 약 4%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팡플러스 미국 테크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6%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55%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2배 가까이 4.66%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퀄컴이 6.47%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6%대 떨어진 것들이 꽤 많아요. 어플라이드, 램 리서치, 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이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이죠. 5.95, 6% 가까이 떨어졌어요. 또 네덜란드의 ASML 장비주죠. 이거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 4.64%, 대만의 TSMC가 4% 가까이, 보통 웬만한 기술주들이 1, 2%면은 조금 하락을 한 거고 보통 3, 4%에서 6%대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팡플러스주, 미국 테크 탑 10주들보다 보통 한 2%, 3%대 떨어졌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들은 5%, 6%대로 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예요. S&P 500을 추종하는 SPY, 스파이 보면은 0.98%,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죠. QQQ는 2.57%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첫째 이유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신 월가의 공포 지수가 지난주에는 9%나 하락을 했거든요. 지수들이 상승하니까 반대로. 그런데 지수들이 하락을 하니까 월가의 공포 지수가 금요일 날은 9%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새벽에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몇 %씩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미국의 2달 전부터 상당히 예문에 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1.57% 상승했어요. 그래서 다시 1.5%대에 있던 것이 1.6%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지수들 발표가 또 있어요. 거기에 12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또 주간 일주일마다 실업수당 발표하죠. 신규 실업수당 발표를 13일 날 또 합니다. 지난주는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13일 날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14일 날 소매 판매 지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나스닥이 2달 전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3월 8일 날 보니까 그날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요. 12,609. 12,600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도 13,400이에요. 3월 8일 날 12,600에 비해서 오늘 13,400이면 약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2달 전 3월 8일처럼
그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오늘같이 한 2번 이상을 또 떨어지게 되면 3월 8일처럼 최저 지수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물가가 상당히 오를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지금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코로나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물가들이 농산물 비롯해서 많이들 오르고 있어요. 역사적인 돈풀기 정책이었어야 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그러니 당연히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죠. 거기에 부동산, 주식 사상 최고로 오른 상태입니다. 경기 개선 기대로 해서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강세예요. 특히 구리 가격이 기준이거든요. 금속은 철광석과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어요. 철광석도 1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농산물 중에서는 옥수수가 또 기준이에요. 옥수수 가격은 올 들어서 50%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옥수수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수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미국인들의 식료품 가격들이 큰 폭으로 뛸 전망이에요. 옥수수가 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기본이. 옥수수 관련 스낵류도 있고 또 닭고기, 위스키, 코카콜라 등의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가공식품 원재료에 들어갑니다. 옥수수가. 거기에 동물들, 닭, 소, 돼지 등의 사료로도 쓰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의 옥수수를 대량으로 지금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가격 상승은 연료비 상승에도 부채질하고 있어요. 바이오 연료라고 합니다. 옥수수는 바이오 연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 옥수수 생산량의 약 반 가까이 자동차 연료로 혼합되고 있어요. 휘발유하고 같이. 그리고 건축 자재용 목재 가격이 이전보다 2배가 아니라 4배 넘게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제 유가 2008년도, 18년도 이후 최고치예요. 지금 현재. 또 콩이 있죠. 옥수수와 대두. 콩이 기본이거든요. 농산물 중에. 2012년, 그러면 9년 전이죠. 그 이후에 대두, 콩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주가의 등락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재료가 튀어나오면 2달 전에도 미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기술주가 12,6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랬다가 다시 안정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을 하고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면서 우상향을 역사적으로 반복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3년간 현금화를 안 해도 되는 돈, 내가 안 찾아도 되는 그러한 자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어디 대출을 받았다든지 또 마이너스 통장이나 어디서 빌린 돈이라든지 이런 돈도 특히 신용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돈들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버티기가. 그리고 또한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만약에 5월 11일 화요일 그동안 주식에 투자를 했던 돈을 오늘 찾아야 되는 날이에요. 어디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침 찾아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으니 그대로 이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미국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미국의 이렇게 증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지구상의 나라에 다 이렇게 여파가 미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돈을 주식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떨어진 가격으로 매도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1년이고 3년이고 안 찾아도 되는 돈이라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신명물 국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은 다시 또 안정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럼 이럴 때 팔았다가 더 낮은 가격 오면 매수하면 되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같은 원리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해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저가에서 다시 또 매수해요. 그러면 그 매도, 매수의 차익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주식의 등락, 지구상에 모든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졌어요. 내일 나스닥이 1% 이상으로 더 떨어질지, 다시 오늘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다시 또 반등을 할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증시에 대한 전문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오늘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연 며칠째 막 떨어져 보세요. 이렇게 주가의 폭락을 경험을 해봐야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수익만 쫓다 보면 주가의 폭락 때 매출과 이익, 실적에 의한 그 주가의 상승이 아닌 미래 발전, 혁신적이라 그러죠. 그런 성장성만 믿고 가는 작은 기업들은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되죠. 특히 요즘 아크 인베스트 보면은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최저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이러한 대장주들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보고 중소기업들, 그러니 매출과 이익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미래 성장성만 쫓아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가게 되지 그런 중소형들이 먼저 올라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아크 인베스트처럼 많이 올랐던 주식들 있어요. 환경 관련주들. QCLN, ICLN, TAN, PBW 다들 친환경 ETF입니다. 특히 그 네 가지 ETF 보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크 인베스트 이상으로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 문제가 예민해지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아직도 복구를 못한 상태예요. 이런 대장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누구든지 고수익 원하죠. 대신 고수익은 고위험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주식 투자를 발 뻗고 마음 편히 잠자려고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것이 S&P 500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P 500은 이러한 많은 종류들 주식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수익률이 낮아도 연 10%를 그동안 100년 동안 이어온 수익을 이어온 주식입니다. 연 10%만 해도 은행 수익의 연간 10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S&P 500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지. 연 10%만 해도 나는 충분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식, 고수익 주식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S&P 500에서 나스닥 100으로 옮겨갑니다. 또 나스닥 100에서 좀 더 기술주들 수익 높은 그러한 아크 인베스트나 TAN이나 PBW나 QCLN이나 ICLN이나 이러한 고수익 종목 쪽으로 또 BLOK라고 있어요. 블록. 이 ETF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러한 친환경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종목들 보면 완전히 고수익 이 중소업체들, 저희 혁신기업들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 다시 반등을 할 때는 1등주,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주들은
작년에 대세 상승기였죠.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그럴 때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것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아니면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고수익 쫓아가는 분들, 제가 작년에도 오픈하면서도 TQQQ 그때도 보여드리면서도 이거는 장년층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주식이다. 이거는 고수익 또 고위험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하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들 TQQQ도 마찬가지예요. SOXX 이거의 3배 레버리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했다고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SOXL이 13.54% 떨어졌어요. 하루에 13.54%. 그러니 이 레버리지가 올라갈 땐 3배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3배로 떨어져요. 또 FNGS 팡 플러스죠. 그 ETF의 3배 레버리지 추정하는 FNGU 오늘 10.59% 떨어졌어요. 그러니 SOXL이나 FNGU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10%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원짜리 주식이 50% 하락하면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반토막 났죠? 그런데 다시 50% 올라서 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야 만원이 되는 거예요. 50% 떨어지면 5,000원 됐죠? 5,000원이 만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0원의 2배가 만원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50% 떨어진 만큼 오르게 되면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원 가격으로 2배가 올라가야 돼요. 50% 떨어졌다고 50% 오르면 원금이 아닙니다. 50% 떨어지게 되면 다시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그동안도 계속 보면 테슬라, 애플 이러한 개별 종목을 비롯해서 특히 그러한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주식이죠. 그러나 그거를 3배를 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TQQQ를 비롯해서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수익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하락 때 정말 마음이 약하거든요. 돈 심어둔 것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떨어졌지만 2달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3월 초쯤에 2달 전에 급락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안 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봐야죠. 금리 이것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당장 올라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금리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안 올라갈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있어요. 연준이라 그러죠. 거기와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여자예요. 미 경제정책 책임자들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 중반 반짝 상승한 뒤에 연말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예상이 적중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시장 일부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급등세 이게 또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지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죠. 그것은 앞으로 미래는 이러한 이 전문가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수익이 좀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특히 장년층한테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